안녕하세요. 똑똑한 12시 진행자 위키프레스 편집장 퀴테 정영진입니다. 자, 미디어 협동조합 저번에 지식을 뽐내는 시간이죠. 똑똑한 12시. 자, 오늘 나오신 조합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에 살고 있는 박진국입니다. 저 닉네임이 어떻게 되시죠? 아, 닉네임은 땡땡땡쟁이입니다. 땡땡땡쟁이. 쟁이. 그러니까 뭔가를 아주 푹 빠져서 하는 뭐 이런 사람. 네. 아직 들어오기 전에. 풍각쟁이. 네, 뭐 그런 식입니다. 풍각쟁이. 뭐 붙이면 나름 이게 만들면. 아직 들어오기 전에 잠깐 대화를 좀 했는데, 거의 뭐 강동구 둔촌동의 현인, 예? 오마 현인처럼 주식 전문가세요. 예. 주식을 어마어마하게 하신 것 같아. 어떻게 되셨다고요, 주식이? 네. 소위 말하는 몰빵. 몰빵. 예. 전문가들이 하는 거죠. 예, 다 해서 상장 폐지당하고. 가볍게 접었습니다, 이제. 며칠 만에 상장 폐지됐나요? 제가 구입하고 2주 만에 상장 폐지됐고요. 한 일주일을 못 봤는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잠깐 예. HTS 시스템에 예. 안 들어가시고 한 일주일 있다가 들어가 보니까 네, 상장 폐지되고 온 거. 어느새 내 예. 주식이 휴지 조각이. 네. 검색이 안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검색이 안 돼. 예. 그럴 리가 없는데. 회사 이름 얘기해도 되지 않나요, 이런 거는? 어디였어요? 그냥 회사 얘기요? 회사 얘기해도 될까요? 상장 아직도 있으실 텐데요. 그래요. 회사는 예. 있으시고. 그게 포스코 산하기업이었거든요. 산하기업. 예. 그럼 괜찮은 탄탄한 기업으로 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상장 폐지. 네. 야, 하여튼 오늘 둔촌동의 현인. 쟁이님. 이렇게. 이거 비밀인데, 근데. 예. 이거 그리고 다이어트 하는 방법이요. 굉장히 독특하시대요. 다이어트를. 그리 성공해 보이시는 않으신데? 저는 성공한 쪽 많습니다. 그래? 확실한 방법이 있으시다고? 설명 좀 해주시죠. 좀 아프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질병 다이어트라고 지금까지 전염병 모든 걸 다 걸리셨대요. 사스 빼고 거의 다 걸렸습니다. 네, 사스 빼고 지금 신종플루도 걸리셔갖고 그때 몇 킬로 정도 빠지셨어요? 그때 한 4, 5킬로 정도 빠졌어요. 4, 5킬로 빠지시고 한 1, 2주 만에. 한 2주? 2주 만에. 예. 질병 다이어트가 새로운 다이어트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질병을 어떻게 걸려요? 질병을. 저도 모르게 그냥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걸리셨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게? 26살에 제가 홍역을 했고요. 예, 28살에 수두를 했고요. 그리고 35살에 신종플루. 예. 지나가는 각종 감기라든지 유행 독감 이런 거 있으면은 다 놓치지 않고 컨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퀴즈 규칙은 알고 계시죠?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세요? 12문제를 내드리고요. 예. 그 중에 5문제 이상 틀리시면, 5문제 틀리실 때부터는, 출자금을, 증자하셔야 됩니다. 못 들으셨어요, 이 얘기? 예. 네, 출자금 증자, 그게 있고요. 12문제를 다 맞히시면, 김영민 PD가 100만원 증자를 합니다. 예.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10문제 이상 맞히시면 제가, 비조합원에서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고요. 또 전화 찬스 기회도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증권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혹시 모르는 문제 있을 때, 물어보셔도 되고요. 5문제 푸시면 신청곡 한 곡도 띄워드리거든요. 예. 혹시 오늘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얘기하셔도 아무거나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좀 음악적 성향이 좀 독특해서 네. 있을지 모르겠는데 휴먼 레이스의 위로라는 곡이 있습니다. 휴먼 레이스. 예. 인디 밴드인가요? 예, 인디 밴드. 휴먼 레이스의 위로. 예. 위로를 받으실 일이. 요즘 세상에 좀 위로를 받아야 될 것 같아서요. 주식 투자의 어떤 원칙 같은 거 있어요? 본인이 세운 원칙. 없습니다. 그런 거 없으세요? 예, 감으로 찍었고요. 예. 차트를 정말 열심히 보고요. 차트를. 예. 차트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말로 설명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게 흐름 같은 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있잖아요. 흐름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간간히 이제 증권 사이트에서 네. HTS 상에서 네. 방송을 해주세요. 어떤 게 좋다? 예, 중계 방송 아니면 추천 종목 나오면
이제 신문 다 확인하고. 아, 이 정보가 맞는지. 예, 4대 일간지 다 확인하고. 아하. 예, 그렇게 하신 게 바로 그. 블룸버그 다 확인하고. 블룸버그까지. 예, 다 확인하고. 그랬는데, 상장 폐지됐죠. 그게 상장 폐지된 거예요. 그거 추천한 사람도 있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그때는 이제 너무 힘들어서요. 제가 네. 한 1년 동안 사무실에서 모니터 한쪽에다 HTS를 투명창으로 띄워놓고 일은 안 하고 투명창만 쳐다보고 있었던 시절이 있어서. 뭐, 죄송스러운 말씀이 대략 얼마 정도 하셨어요? 그 규모가? 그냥 500 안짝입니다. 아, 500 안쪽? 예. 아, 크게 하신 건 아니네요. 예, 작게 했습니다. 그래도 수익률은 네. 다 넣기 전까지는 네. 그다 20% 정도까지 나왔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한 200, 300 갖고 할 때는 한 3, 40만 원씩 월급, 그 용돈 정도는 벌이하시고. 100만 원 기준으로 예. 한 주에 한 2만 원 정도 계속. 한 주에? 한 일주일에 한 2, 3만 원 정도는 꾸준히 제가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나쁘지 않네요, 그 정도면. 그 대신에 이제 생활이. 예. 예. 아, 거기에 이제. 몰입하게 됩니다. 삶을 몰빵하셨군요. 예. 그렇게 한 1년을 하니까.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미래에 대한 가치주의에 투자를 하고. 가치주. 예. 빠져야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워렌 버핏처럼. 예, 그렇죠. 예. 그 회사가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회사였어요. 상폐된 데가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너무 앞서갔던 것 같긴 한데요. 거기 넣었는데. 노래 듣고 네. 노래를 이따가 들을 때 듣고 네. 난 다음 광고 듣는 그러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좀 이따 예.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준비되셨죠? 네. 네. 혹시 자신 있는 분야가 자신 있는 분야 있으세요? 다 자신 없습니다. 다. 그래요. 지금 기침하시는데 혹시 뭐 또 걸리신 건 아니죠? 감기가 살짝 있습니다. 감기가. 예. 자, 1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18대 대통령 선거 개표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불법 혐의 내용을 수록한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출판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고소를 당한 이들은 자신들이 제시한 개표 부정의 구체적 사례를 경찰도 허위로 볼 근거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증거라고 평가를 했는데, 자, 다음 중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이 책에 담긴 이른바 부정사례가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예, 부정사례들이 여러 개 담겨 있는데 아닌 거. 1번, 수많은 투표구에서 유령표 현상이 발생했다. 네. 2번,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표가 뒤바뀐 현상이 발생했다. 네. 3번, 개표 완료도 되기 전에 방송사에 개표 결과를 전송한 경우가 있었다. 네. 4번, 당시 현행법상 사용이 금지된 전자개표기를 사용해 오류를 낳은 경우가 있었다. 5번, 개표함 봉인이 제대로 안 된 경우가 있었다. 이 백서에 담기지 않은 것은 뭘까요? 굉장히 어렵네요. 문제가요? 예. 1번이 어려우세요? 1번도 어려운데요. 제가 올 때 빵점을 예상했는데 진짜 빵점 맞을 것 같아요. 아유,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4번을 찍어보겠습니다. 4번이요. 예. 전자개표기 사용으로 오류를 낳은 경우가 있었다. 이건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1번 문제 과연 어떻게 됐는지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웃음소리가 아주 매력적이세요. 네. 정답은 5번. 예. 5번입니다. 개표함 봉인이 제대로 안 된 경우. 그러니까 개표함을 투표가 끝난 다음에 다 닫아놔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보니까 헐거워진 거지. 제대로 봉인이 안 된 경우. 이거는 지난 총선 때 얘기고. 대선 때는 대선 때는 수많은 투표구에서 유령표가 발견이 됐고. 예. 그리고 표 뒤바뀌고.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표가 뒤바뀌고. 예. 또 개표 완료가 되기도 전에 방송사에 개표 결과가 전송되고. 당시 현행법상 사용이 금지된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 오류를 낳았고. 요것들이 지난 대선 때 있었던 일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 아닌가요? 아니 근데 그 당시 현행법상에서는 전자개표기가 금지가 됐었었나 보죠. 그러니까 전자개표기만 쓰면 안 되고 이게 수개표를 겸해야 되는 건데. 겸해야 되는데. 예. 그거를 그냥 해버렸구나. 예. 아니, 전자개표기만 하면 참 좋을 텐데 부정으로 네네네. 오용할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겸을 해야 되는데 예. 겸하지 않았다는 거죠. 희한하게 그 양천군가 그쪽 보니까 이 박근혜 후보랑 문재인 후보 표가 뒤바뀔 수도 있는데 다 이렇게 박근혜 후보 쪽으로 갔더라고 보니까 네. 표가 문재인 후보 쪽으로 간 경우 거의 없고 6% 정도 차이 났다고. 예, 맞아요. 자, 하여튼 하여간 저기 댓글만 달았겠냐 이거야. 그렇죠. 의구심이 굉장히 종합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 예. 예.
자, 1번 문제, 틀렸고요. 네, 감사합니다. 2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이집트 시나이반도 여기에서 지금 한국인 성지순례단 30여 명을 태운 버스가 폭발해서 이제 폭탄 테러죠. 한국인 3명을 포함해서 5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치는 이 참혹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자, 이집트에 성지순례하는 기독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네. 이집트 이 기독교 성지순례 코스로 아닌 것, 성지순례 코스가 아닌 것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네,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예. 초반에 어려운 문제를 김영민 PD가 많이 좀 배치합니다. 예. 마음 편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자, 1번, 모세가 10계명을 받은 시내산. 네. 2번, 12정탐꾼을 보낸 가데스 바네아. 저도 처음 들어보네요. 3번,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와 함께 헤롯이 죽기까지 피신한 아부사르가 교회. 4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건넌 요단강. 이 중에 이집트 기독교 성지순례 코스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다 처음 들어보는데요, 저는. 그렇죠. 예. 딱 하나는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왠지 이스라엘 하면은 네. 요한이 세례를 주던 어쩌고저쩌고가 맞는 게 아하. 그래서요. 그래서 3번 3번. 아닐까요?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와 함께 헤롯이 그게 3번이에요? 그게 3번이고요. 요한이 요한이 세례를 받고 예. 이거는 요단강. 요단강. 이게 4번. 4번. 네. 예, 4번으로. 4번이요? 예. 틀렸나요? 알겠습니다. 모르죠. 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아, 예.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예. 요단강이 시리아에서 갈릴리 호수 지나서 사해로 가는 250km 길이의 강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모양이죠. 요단강. 정답 잘 맞추셨고요. 자, 3번 들어가겠습니다. 3번. 배우 신성일 씨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신성일 씨가 집을 비운 사이에 도둑이 들어서 금품을 훔쳐간 사실이 확인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얼마 전에는 가수 현미 씨도 집안에 도둑이 들었다던데. 여튼 금품 4천만 원 상당을 도난당한 걸로 알려졌는데, 자, 문제 드립니다. 신성일 씨와 촬영한 여자 배우가 아닌 사람. 신성일 씨랑 서로 이제 상대 배우가 아니었던 사람. 1번 문희, 2번 김지미, 3번 김자옥, 4번 김희애, 5번 배슬기입니다. 김희애로 찍겠습니다. 김희애요? 예. 배슬기 야관문. 이 눈빛에서 기운이 느껴져요. 어두운 기운이 있어. 음습한 느낌. 네. 봤습니다, 제가. 어디를, 야관문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배드신이 있다고 하던데 맞아요? 네, 있습니다. 예, 거기만 봤기 때문에. 이게 93분 영화 중에 37분경에 등판이 이렇게 쭉 나온다고 제가 어디서 찾아보니까. 등판, 배슬기 씨 등판이요? 네. 아판도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아파는 근데 대역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인간들 이거. 인간에. 어쨌든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김희애 정답입니다. 예. 문희 씨랑은 1월 춘향전 등 찍었고요. 김지미 씨랑은 하숙생, 김자옥 씨랑은 낯선 곳에서의 하룻밤 이런 걸 찍었다고 하고. 예. 근데 워낙 많이 찍으셔서. 그죠. 예. 배슬기 씨는 야관문. 정답입니다. 야관문. 재미는 어때요? 영화로서의 재미. 그닥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긴 한 거예요?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영화관에서 봤어요? 아니요. 다운받아서 봤습니다. 다운받아서. 예. 저도 극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혼자 봐야 뭔가 좋은 일이. 아니, 그런 것보다도요. 앞에 머리가 혼자 봐 왜? 앞에 머리 있는 게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가리니까 중요한데. 예, 그리고 제가 키가 커서 네. 제가 똑바로 앉아 있으면 뒷분이 되게 불편해하세요. 키가 얼마 정도? 제 183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안 가고 그냥 굿다운로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2,000포인트. 네. 항상. 그렇군요. 어쨌든 정답 잘 맞추셨습니다. 여러 문제에 강하시군요. 그런 문제 나오면 제가 또 자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흥식 알아? 마흥식? 네? 마흥식.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마흥식지 모르시는구나. 마흥식까지는. 원로라고 봐야죠, 그죠? 원로지. 네, 원로 에로 배우신데 네. 굉장히 우리나라 에로 영화사의 족적을 아주 크게 남기신 분이에요. 산증인이에요, 산증인. 자, 3번 문제 잘 풀어주셨고요. 정답 2개, 지금 오답 1개입니다. 자, 4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자, 탈북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이것도 참.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중국 공문이라고 낸 문서가 위조된 걸로 밝혀졌죠. 중국 정부가 그렇게 알려온 건데, 자, 중국 정부가 위조됐다고 밝힌 공문 3건, 중국의 발급기관에서 국가정보원이나 이 선양 주재 한국영사관을 거쳐서 검찰에 전달됐다고 합니다. 자, 선양은 한자로 읽으면 심양입니다. 예. 랴오닝성은 요동성이고요. 예. 그러면 홍콩은 한자어 그대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는 게 문제입니다. 야. 홍콩 가보셨어요? 아니, 안 가봤습니다. 홍콩을 가고 싶으시죠? 저는 별로 가고 싶죠. 예. 홍콩 가고 싶지 않으세요? 마카오는. 다른 쪽으로 얘기하신다 그러면 역시 마카오는 가고 싶은 표정이야. 저랑 통하는 게 있어요. 예. 이 홍콩을 예. 꼭 물리적으로 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물리적으로는 안 가도 됩니다. 아니, 뭐야, 자, 1번 홍콩은 한자어로 읽으면 뭘까요? 1번 항성, 2번 홍성, 3번 한강, 4번 향항, 5번 추풍령. 자, 왠지 5번의 기운이 확 들어오긴 추풍령. 하고 그런데 사실 잘 몰라서 네. 예, 그냥 모르는 김에 네. 5번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5번이요? 예, 추풍령. 추풍령. 예. 혹시 홍콩 추풍령 감자탕이라고 아세요? 그건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향항이에요. 4번. 향항이 홍콩이랍니다. 이게 사실은 한강이나 아니면 항성 이런 걸로 헷갈리시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추풍령을 찍어주셔서. 자, 어쨌든 4번 문제 틀리셨고요. 2문제 맞추시고 2문제 틀렸습니다. 자, 5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전반전의 마지막 5번 문제. 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완전히 이제 조작된 사건으로 드러났고, 그 과정에 조작된 서류 역시 검찰이 지금 출처조차 제대로 못 밝히고 있는데, 그때 당시, 그러니까 작년 초에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동아일보, 여기에 무책임한 태도 역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시리즈 기사도 막 내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마치 박원순 서울시장이 위장 간첩을 공무원으로 막 채용한 것 같은 일부러 이런 그 뉘앙스의 보도도 적지 않게 했는데, 동아일보 2013년 1월 22일자 사설 제목 과연 무엇일까요?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들어보시면 대충 느낌이 좀 오실 거예요. 1번 간첩을 채용한 시장은 누가 뽑았나? 2번 탈북자 코스프레 간첩들 다 잡아들여야. 3번 탈북 간첩에 농락당한 책임 누가 질 건가? 4번 내가 간첩이라도 서울시 공무원 하겠다. 자, 5번 추풍령 넘어온 탈북 간첩들 감자처럼 끓여야. 이번에도 5번이 확 땡기는데요. 정답은 3번일 것 같습니다. 3번이요? 예. 탈북 간첩에 농락당한 책임 누가 질 건가? 예. 좋아요. 정답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입니다. 예, 3번이에요. 감사합니다. 어때요? 느낌 좀 오셨죠? 예. 타겟이 확실하시네. 그죠? 예. 언론이 타겟팅이 확실하다는 게 너무 잘 느껴져서. 예. 동아일보. 정말 그때 한 달 동안 계속 이런 걸 기사를 낸 거예요. 기사 사설 내면서 박원순 공격하려고. 박 시장 때가 아니죠? 2013년이면 박 시장 때죠. 12년. 아니 근데 이제 이 사람 뽑힌 게 아마 그렇죠. 예. 오세훈 때인가 그럴 거예요. 그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 이 타겟은 확실한데 네. 타겟을 잘못 잡았어요. 거기가 지금 저희가 청취자 게시판을 좀 보니까 상장 폐지 아픔을 함께 하신 분들 꽤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그래요. 이쪽 세계에 발을 예, 들이면. 예. 그래서 그 상장 폐지된 거 다시 재상장만 되면 네. 자기가 방송국 하나 차려주겠다고. 아니, 상장 폐지됐다가 네. 다시 상장 없습니다. 없어요. 사례가 없습니다. 전무예요? 예, 전문. 상장 폐지 쪽은 또 예. 전문이시구나. 제가 그때 많이 알아봤는데요. 예. 혹시나 재상장 제일 의문스러운 건 상장 폐지되기 전에 예. 가격이 계속 급등합니다. 그래요? 예, 상한제가 없어지거든요. 15% 상한제가.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데 그때 나도 뺐어야 되는데. 그럼 한참 버실 뻔 하다가 상장 폐지된 거예요? 아니죠. 그 폐지된다는 소식이 나오면 예.
가격이 올라갑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럼 이제 가격이 올라갈 때 팔았어도 괜찮았을 텐데. 본전이라도 좀 뽑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은 그러면 그 주식을 보유는 아직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보유는 HTS 상에는 제가 떠 있는데. 거래는 할 수 없는. 네, 거래는 못하는. 예. 그 가격이 얼마로 이렇게 나오나요? 아니면 가격이 아예 없는 걸로 나오나요? 제가 들어간 지가 너무 오래돼서 제가 마지막에 봤을 때 가격이 있었습니다. 뭐 5원 뭐 이렇게? 아니요, 되게 높은 가격에 돼 있죠. 아, 그래요? 예. 그 대신에 이제. 거래가 안 되고. 거래는 안 되고. 상장 페이지 이제 더 이상 질문 안 드릴게요. 예. 죄송합니다. 자, 5번 문제까지 잘 풀어주셔서, 지금 3문제 맞추시고 2문제 틀리셨어요. 좀 더 분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야 국회의원 151명이 개헌에 지금 동의하고 나서서 파장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 드리죠. 개헌과 관련해서 틀린 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개헌. 1번, 개헌안이 발의되는 경우, 1987년 현행 헌법으로 개헌된 지 27년 만에 국회에 개헌안이 제출되는 것이다. 2번, 개헌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은 20일 이상 개헌안을 공고해야 된다. 3번,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된다. 4번, 개헌안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인다. 5번, 투표율이 33.3%를 넘어야 유효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 개정이 최종 확정된다. 이건 법 문제네요. 법 문제죠. 네. 예. 헌법 개정 관련 문제입니다. 전혀 알 수 없는. 아니 뭐 연예 문제도 나오는데 뭐. 예. 네. 잘 모르겠는데 그냥 1번으로 찍겠습니다. 1번이요. 예. 개헌안이 발의되면 87년 현행 헌법으로 개헌된 지 27년 만에 국회에 개헌이 제출되는 것이다. 1번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뭐 또 기회 드려봐야 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바로 정답 확인했어요. 87년에 유월항쟁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직선제 개헌이 됐고. 뭐 원래 무식해서 제가 좀. 예. 출연자분한테 그렇게 쫑크를 주세요. 그럴 수도 있지. 87년에 뭐 하셨어요? 87년에 몇 살이셨어요?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거 봐요. 모를 수 있어요. 예. 중학교 1학년 무슨 헌법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게요. 그때 저가 굉장히 보수적이라서 예. 그때 데모하시던 분들하고 싸웠던 기억이 나네요.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뭐 하려고 가서 데모하고 앉아있냐. 이야, 어렸을 때 깨우셨네. 깨신 분이었네. 근데 그게 그렇게 좋은 건지 몰랐죠, 제가. 그때 한참 뭐 만화책 보실 때 이때 아니에요? 드래곤볼 보고. 그렇죠. 드래곤볼. 뭐 시티헌터. 북두의 권. 북두의 권. 예. 그렇죠. 란마 2분의 1. 란마, 예. 예. 자, 생각보다 나이가 어리시네요, 그죠? 그러세요? 지금 37, 8. 저 40살입니다. 그래요? 예.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저랑 동갑이시구나. 아니야. 87년에 중학교 1학년이면 나하고 같아. 그런가? 제가 참 제가 75년생입니다. 예. 그래? 예. 어떻게. 몇 월생이세요? 8월생입니다. 7살에 들어가셨나, 그러면? 예. 7살. 네. 저랑 나이는 같으시고. 예. 정영진이 나이네, 그럼. 저 동갑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예. 좌절스럽네요, 제가. 왜요? 예. 전 아직 상패를 겪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아직 얼굴에 고생을 기억을 못해요, 얼굴이. 안 겪으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어우, 발끈하시네. 예, 주식 얘기를 네. 하시면 네. 이렇게 발끈하실 분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요? 대부분 다 한 번씩 겪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네. 주식의 아픔들이. 상장 PD님 나오신 김에 추천 종목 하나만. 예. 제가 요즘에는 안 하고 있고요. 예. 제가 그만두기 직전에 네. 56,000원짜리 삼성 SDS를 사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강력히 공고했었는데 다 무시를 당했었거든요. 예, 지금 얼마예요? 지금은 10만 원이 넘는 거 같습니다. 와, 그러면 지금도 관심은 있다는 얘기신데, 그죠? 자금만 있으면 목돈만 있으면 여유 자금이 없어서 여유 자금만 있으면 제가 그렇군요. 아직까지 미련을 못 버리신 우리 쟁이님. 자, 이제 문제 좀 집중해 주세요. 자, 7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 음모 사건, 지금 선고만 남겨둔 상황인데, 자, 내란 음모죄 2명 이상이 모여서 내란을 준비했다는 혐의죠.
자, 문제 드립니다. 내란 음모죄의 최저 형량 얼마일까요? 하는 게 문제입니다. 최저 형량입니다. 최저. 1번 사형, 2번 참수형, 3번 50년형, 4번 20년, 5번 3년, 6번 금고 이상, 7번 벌금 이상. 최저 형량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형으로 알고 있는데. 아, 사형. 1번. 최저 형량이 사형이다. 예. 내란 음모만 해도 무조건 사형이다. 예. 예. 아닌가요? 좋습니다. 아니 뭐 모르죠. 자, 벌금형이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 3. 이석기 의원이 20년형을 받았는데 관심이 없으세요 지금 그쪽에. 그죠? 솔직히 관심 갖고 싶지 않은 분야라서요. 그렇죠. 예. 맞아요. 네.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예. 보통은, 뭐,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와, 뭐, 진짜야? 막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처음 봤을 때, 에이, 설마, 이랬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계속 진행하는 걸 보고, 거기에 진지하게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이런 판결에. 네. 예. 혹시 그 상장 폐지된 회사의 CEO 같은 사람들은 몇 년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형 받아야죠. 그죠. 나쁜 놈들. 예, 내 돈 300만 원이. 예, 좀 더 됩니다. 자, 7번 문제 틀리셨고요. 진짜 이러다 빵 좀 나오겠네. 아니에요. 지금, 4문제 정답, 3문제 오답입니다. 이거는 세 문제 정답, 4문제 오답입니다. 예. 하나만 더 틀리시면 예. 바로 사무실로 가셔야 됩니다. 사무실 가시면 예. 누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기다 적으시라고. 우리는 상장 폐지될 염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상장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협동조합이 정말 미래 새로운 그 사업 모델이에요. 자, 8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신당 명칭이 새정치연합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오늘 뭐 신당 출범을 공식화한다고 하는데 이 새정치란 이름이 들어간 또 다른 당이 있습니다. 예. 2012년 한나라당, 옛 한나라당 동지들이 뭉친 바로 이 당인데 이 당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영남신당. 새정치 이름이 들어갔다니까요.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원래. 멘붕이 오셨어, 멘붕이 오셨어. 자, 1번 예. 보기 드릴게요. 새정치 한나라당, 2번 새정치 신한국당, 3번 새정치 새나라당, 4번 새정치 국민의당, 5번 새정치 경제의당. 다시 한 번만. 1번 1번이 새정치 한나라당, 예. 2번이 새정치 신한국당, 3번이 새정치 새나라당, 4번이 새정치 국민의당, 5번이 새정치 경제의당입니다. 기사를 분명히 읽었는데. 그죠? 예. 예. 그냥 영남신당이 이렇게 바꿨다는 것만 알고. 맞습니다. 예. 예. 그냥 모르기 때문에 또 찍겠습니다. 네네. 새정치 한나라당으로 찍겠습니다. 새정치 한나라당. 예. 새정치 한나라 1번. 기회는 한 번 더 드릴 수는 있어요. 그래요? 다시 예. 한번 그럼 보기를. 너무 헷갈려갖고요. 새정치는 앞에 다 들어가고요. 예. 한나라당, 신한국당, 새나라당, 국민의당, 경제의당입니다. 국민의당으로 찍겠습니다. 새정치 국민의당. 예. 4번. 예. 좋습니다. 새정치 국민의당이 맞는지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입니다. 왜 이렇게 놀라세요? 저도 몰랐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남신당, 뭐 자유평화당에서 예.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꾼 거고요. 자, 원래 이제 여기가 또 한나라당이라는 이름 썼다가, 예, 그래서 이제 총선에서 0.85% 지지로 등록 취소가 된 아픔이 있었죠. 지금 현 대표는 이은영 대표라고 합니다. 자, 8번 문제까지 하셔서 4문제. 정답 4문제 오답입니다. 9번 문제. 큰일 났어. 지금 빨리 해야 돼, 빨리. 9번 문제 드리죠. 자, 이번에 그 고객 정보 유출한 카드사 3개월 일부 업무 정지랑 과태료 조치가 내려졌는데 과태료 얼마일까요? 하는 게 문제입니다. 1번 600만 원, 2번 6천만 원, 3번 6억 원, 4번 60억 원, 5번 600억 원입니다. 600억 원은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600억 원은 받아야죠. 예. 마음은 그런데 정답도 600억 원. 600억 원. 예. 600억 원. 저는 그 바람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바람으로. 예.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600만 원이에요. 과태료가 6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 인간들이. 아니, 회사를 없애도록 하겠다. 그럴 정도로 큰 칼을 뽑더니 600만 원. 아무리 600만 600만 원이라고 해도 네. 저 정답으로 600만 원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00억 원으로. 저도 맞춰드린 걸로 하고 싶은데 그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5문제 틀리셨고요. 아, 정말 이게 말이 안 되죠. 근데 뭐, 이 정부가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아,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 이러면서 지금 공공기관들이 막 대북사업 난리가 났습니다. 각 기관들이 내놓은 대북사업이 아닌 것 골라주시면 됩니다. 예. 1번, 한국도로공사. 북한 내 고속도로 부지에 나무 1,500만 그루를 심는다. 2번, 한국수자원공사. 평양과 서울 간 유람선 연결하고 황해도 해주에 조력발전소를 건설한다. 3번, 한국농어촌공사. 개성공단 인근에 대규모 감자농장을 조성한다. 4번, 코레일. 북한 나진과 선봉특구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 5번, 중소기업 중앙회가 북한 남포에 제2의 개성공단을 추진한다. 아니, 뭐, 북한하고 협의한 거예요? 아니요,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한다는 건데. 그냥 협의 안 하고.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있죠, 지금. 예. 북한 내 고속도로에 나무 1,500만 그루. 자, 어떻습니까? 정답. 다 이상한데요? 다 이상하죠? 네. 근데 이 중에 네. 4개는 진짜 얘네들이 한다고 내놓은 거고요. 하나만 아니에요. 제일 이상한 것만 하나 찍으면은 예. 나무 1,500그루 싣는 1,500만 그루. 예. 진짜 이상하죠? 예. 북한에 있는 고속도로에. 예. 지들이 무슨 거 하나 들어. 자, 어쨌든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땡이에요. 예, 이 실제로 한대요. 한국도로공사가. 아, 진짜로요? 정답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개성공단 인근에 대규모 감자농장 조성하는 건데 감자농장은 아니고 논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감자 이 추풍령 나오면은 행복 들어 의심을 해야 돼. 네, 일단 의심을 하셔야 돼요. 아, 이거 그거 너무 알고 여기 있었습니다. 룰을 모르시네. 어? 알고 있었는데요. 뭘 알아요? 뭘 알아? 증자하기 위해서 제가. 이미 증자 조건은 충족이 됐어요. 아, 그러세요? 진짜 얘기해 주셨어요. 실력을 보여주세요, 이제는. 자, 마지막 2문제 빨리 드리겠습니다. 자, 롯데물산 측이 롯데월드 여기 지금 빨리 먼저 그냥 임시사용 승인 신청서를 내고 먼저 백화점 같은 데 열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안전 문제가 꾸준히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롯데 측이 예전에 한번 국회에 와서 밝혔어요. 그 대피 시간 안전 문제 관련해서 지상 123층에서 1층까지 승강기를 이용해서 내려올 때 몇 분이나 걸릴지 대피 시간을 롯데 측이 밝힌 겁니다. 이거 시민단체에서 밝힌 게 아니고 롯데 측이 밝혔을 때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하는 게 문제예요. 1번 14분, 2번 29분, 3번 48분, 4번 63분, 5번 123분입니다. 123층에서 1층까지 내려올 때, 대피할 때. 롯데 측이 밝힌 내용. 14분 1분. 14분이요?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내려와야 될 것 같죠, 그죠? 63분이에요, 63분. 롯데가 밝힌 게. 롯데가 밝힌 게 있어요. 63분이 걸린다고 하고. 화재가 났을 때. 네, 화재 같은 게 났을 때. 기다렸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 시간. 맨 꼭대기층에서 1층까지 내려오는데, 63분이 걸리고, 특별 계단 이용해서 내려올 때는 1시간 58분. 그러니까 120분 가까이 걸리는 거죠. 이 정도가 걸린다고 지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데 계속. 내려오다가 불 다 꺼지겠네. 그러니까요. 자, 12번 문제,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미국 국립과학재단의 2014년 과학기술 지표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주요 국가의 물리생물학 기초지식 수준을 비교한 결과 미국 국민 가운데 바로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한 사람이 26%밖에 안 된답니다. 어떤 질문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1번,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가? 2번, 달은 태양보다 큰가? 3번, 오로라는 천으로 만든 거대한 커튼이다. 4번, 생명체는 진화해 왔을까? 5번, 물이 끓으면 수증기가 될까? 당연히 너무 쉬운 문제잖아요. 네. 근데 이 문제 중에 한 문제는 정답률이 26%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예. 어떤 문제에 사람들은 이렇게 엉뚱한 대답. 어차피 망거진 거 그냥 엉뚱하게 대답하겠습니다. 예. 오로라는 천이다. 이약 망가진 거? 이약 망거진 거. 그래요. 이러다가 지금 쪽박 나신 거 아니에요, 지금? 몰빵하다가. 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벌써. 아, 그래? 예, 정답 틀리셨고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가를 미국인들은 그렇게 몰랐답니다. 예. 1번. 1번이에요. 2번. 예. 자, 오늘 문제 12문제 풀어서요. 한 7문제, 틀리신 것 같아요. 네. 8문제. 8문제 틀리신 것 같네요. 8문제 틀리셨고, 후반부 다 틀리셨으니까. 네. 자, 오늘 뭐 소감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무식이 탄로나서 좀 그렇습니다.
뭐 다 맞출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요. 예, 이 정도까지는. 이 정도까지라고도 생각은 했는데 막상 하니까 예. 더 창피하네요. 알겠습니다. 아, 오늘 하여튼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다음에 한번 또 저희 챔피언 결정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를요? 저를 왜 챔피언 결정전에? 경춘선 패선부지님이랑 같이 한번 모실게요. 왕중왕전 해가지고. 자, 꼭 하여튼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